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유현진 씨 사주. 네, 사주는 정묘년 토끼띠해에 태어났고요. 개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묘월의 개수 그러면 천간으로 경금이 있어줘야 그 봄철에 수원을 이제 마련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격으로는 식신격 그랬습니다. 식신격은 일단 일간이 근왕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간의 근이 왕하다라는 것은 자신한테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식신생재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태어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근이 없을 때 천간으로 이렇게 비견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식신격이라서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 근면, 성실, 재능 있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긴 하는데요. 유금이 묘목을 충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도식 그래요. 도식은 엉뚱한 고집이 있어요.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혼자만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식은 흔히 사족을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될 것을 꼭 더 잘해 보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 있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가볍게 인사해주면 될 것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한 발 앞서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팬 서비스를 하는데 뭐 이제 자기 딴에는 하이 개그 친 건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말과 행동을 종종 합니다. 즉 엉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식신이 편인으로서 도식이 됐을 경우에 이 편재가 있으면 구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억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신이 비견의 생을 받고 생재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원해주는 세력, 동료, 친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생재했으니 활동 영역을 넓게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관련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격으로서 편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활동 무대를 넓혀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근이 왔을 때 더 많은 활동을 하고요. 근이 약하면 버티는 힘이 약해서 흔들릴 수 있으니 주변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팔자가 일이 조금 더 잘 풀리려면 편재라고 하는 육친적인 성향을 따를 때 일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견이나 근을 따를 때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 재능 이런 걸로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편재는 육친적으로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운은 26세부터 근을 이제 상징하는 운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본인의 재능 개발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신축하고 왔을 때도 개수가 근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신금이 천간에 투관되었더라도 정화가 신금을 막아주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수와 정화가 다투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식신격의 개수는 상신이고요. 식신격의 정화는 구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신과 구신이 다툰다라는 것. 상신은 격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구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다투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상시는 내부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요. 구시는 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내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힘이 다툽니다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수를 소속사라든지 또는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화는 일, 성공, 그리고 이제 펜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든요. 펜과 소속사가 다퉈요. 또는 일과 성공 때문에 가정과 다퉈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 가정적으로 발목을 잡아서 문제가 발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공하려면 토, 금 이렇게 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가정적으로 편하려면 금, 수 이렇게 오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되게 고민될 수 있죠. 그러면 일적인 성공, 정화라고 하는 일적인 성공을 굳이 하기 위해서는 토가 와야 됩니다. 가정적인 편안함 이런 것을 주관하려면 수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로 오는 것은 괜찮아요. 천간으로 이렇게 극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지지로 이렇게 오게 되면 개수가 묘목을 생할 수 있는 힘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또는 일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가 작년 올해 기해 하면서 토가 왔죠. 토가 와서 정화를 구제했습니다. 이러면 일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지로 해수가 묘목을 생합니다. 겁재가 생했으니 주변 환경이 또는 동료가, 경쟁자가 또는 소속사가 실력을 포장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8천만 불 계약이 가능했던 것이 올해 기해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극대화되는 자수대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36세가 조만간 다가오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개수가 기토의 극을 당하니까 가정적, 그리고 또 뭐죠? 소속사와의 갈등, 소속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6세부터 37, 8 하는 이 시기에 가정적인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하면서 또 주의가 필요한 때가 오거든요. 경자, 신축하면서 경금이 개수를 생했어요. 그러면 물론 정화가 경금을 막아주고 있어서 또는 정화가 신금을 막아주고 있어서 크게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자들한테 인성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재극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수가 자유, 기문, 원진 그랬잖아요. 오해받기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기민, 계묘, 갑진을사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갑진년, 을사년 하면서 좀 이때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6, 37세 정도 돼서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기를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내년, 내후년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일적인 부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 이런 거 내년에 경자하고 운에서 들어왔죠. 지지로 자수가 재능 발휘하게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금이 개의 수를 생하는 것은 이름을 알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정화를 직접적으로 극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경금이어서 식신을 잡으면 관이 살아나서 비견을 견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자 신축하면서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가정이 좀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결혼을 했죠,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배우자분과의 그 궁합을 한번 봐야 될까요? 잠깐만요. 배우자분 사주인데요. 병인년 호랑이띠에 태어났고요. 신축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미일주로 태어났는데요. 격으로는 이것을 이제 기토사령이니까 편인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수가 있다면 식신격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인격에 좀 가깝고요. 편인격이 정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 일 위에 다른 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인이 정관을 보는 것은 편한 일 찾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한직 찾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생관이 잘 되고 있네요. 인월의 인목이 병화를 생하고 있는 형태는 남편 잘되게 뒷바라지를 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조를 할 수 있는 여자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병화가 신금이랑 합을 하고 있어요. 월상에 있는 신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신금이 있죠. 일간이. 그럼 이것을 병화가 쟁합하고 있고 인중 병화가 축중 신금이랑 또 이렇게 암합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렇게 합을 다 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배우자의 외도를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이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주 이론상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경자 신축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자수가 이 잠이 원진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축년에 이렇게 신축년에 축미충 하니까 내년 하반기 내년 여름 가을 되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출산쯤 하는 때잖아요. 이런 때 대체적으로 남자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좀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년까지만 좀 조심을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합은 편인격과 식신격의 만남은 궁합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축월이기 때문에 식신적인 성향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애궁합으로는 참 좋은 궁합인데요. 결혼궁합으로는 좀 고민되는 궁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편인격이고 여자가 식신격이면 이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자가 편인격이고 남자가 식신격이면 그렇게 이혼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신생재가 된다는 건 그래도 여자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만 도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만의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고집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식신생재 그랬으니 여자한테 잘하고 편인격 그랬으니 공주 취급 받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궁합은 조금 대화가 안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미일주는 계유일지를 봤을 때 신미 임신, 계유하면서 같은 공망순에 있어요. 같은 공망순에 있다라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신미 다음에 임신하면서 계유 이렇게 넘어가서 중간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비어 있을 때는 해묘미 묘국과 이 사유축 금국이 만나서 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거나 그랬을 때 누군가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내후년 하면서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서로가 화해를 하고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6세부터 41세까지는 유현진 씨가 이게
비견이라고 하는 상신이 극당하는 때라서 고군분투할 때예요. 이때 내조를 좀 잘 해주시면 이 시기 굉장히 이 시기도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46세의 관이온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감독을 한다거나 교육자적인 뭐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운도 크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요. 61세까지 이 사주가 격생하고 격운을 살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잘 살겠다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상신도 있고 구신도 있고 생도 잘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사주에서 관이 좀 있다면 이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사주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조금 가정적으로 트러블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내후년 좀 조심을 해주시고 36세부터 41세 사이에 이제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이분이 고군분투할 때이니까 잘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8천만 달러 오 대단하네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